예, 다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2월 셋째 주차 지난 뉴스에 대해서 이제 4주차 이제 월요일 여러분들이 출근길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빠르게 요약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발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혁신을 선도해 나가기로 한 이 협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사실 특기할 것은 없는데 이제 그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미래의 모빌리티, 5G 차세대 반도체, 제약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이 7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질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7대 중점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시너지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금융기관 간의 그린 금융 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 협의회 내에는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책기관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협의회가 신설될 계획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두 건 지정.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특별히 특기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았다라는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 여신 전문 금융업자,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는 이제 신용카드사겠죠.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들의 그 금융 정보, 그러니까 신용 정보겠죠.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신용을 제공해준 여신 기능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자가 아닌 그래서 여신 금융 전문업자가 아닌 네이버 파이낸셜 또한 이제 소액 그 특례를 인정받아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조건이 이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만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지금 특례를 적용받은 이 혁신금융 서비스와 종래 여신 전문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여신 기능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정보 내지는 신용정보만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느냐 아니면 금융정보 외에도 비금융정보 그래서 네이버에서 쇼핑한 정보라든지 뭐 로그인한 시간 등등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뭔가 빅데이터로 가공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신용도가 금융거래 외에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사람의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일종의 유의미한 그런 신용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30만 원 한도에서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Buy Now, Pay Later라는 이제 그런 단어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에 대한 회계 조치, 회계에 관련된 회계 부정과 관련된 조치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G20 중심의 이제 FSB라고 하는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권고안에 따라서 이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 부실화를 사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일부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다 보니까 다소 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경우에 사전적으로 건전성을 관리 감독을 당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새로 그러니까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매뉴얼을 이제 배포 Q&A를 이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도자료 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민원 포털 이제 beryl.fsc.go.kr에서 법령 해석을 요청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여러분들 사업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실 수, 유권 해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의 신규 적용 대상자로서 가상자산 사업자, 소위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이제 거래소 관련된 이제 신고 매뉴얼을 이제 배포한다. 신고 의무를 최근에 이제 부과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을 이제 제작 배포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자금 세탁 방지 의무에 한정된 신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FIU에다가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의심 거래 보고라고 하는 STR의 이제 보고 의무가 있는데 이 옆에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은 그 AML 즉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테러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협박 자금이라고 불리는 테러 자금에 대해서만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제 신고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의무가 그 정도까지 이제 돼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예. 이 부분은 사실 큰 이슈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의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이제 금전의 교환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발권돼 있던 이제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로 이제 환전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상사업자는 이제 가상사업자 범위에서 이제 좀 다른 취급을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히 특기할 만한 보도자료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그 이제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이제 5월 달에 열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상당수가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방안을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여신 전문 금융회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특별히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는 이제 대표적인 카드 회사가 있고 여신 카드 회사가 아닌 비카드사 이제 캐피탈로 우리가 이제 대변되는 이제 카드사와 비카드사의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금 보도 자료 그리고 감독 방향의 개정은 비카드사에 좀 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비카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이제 레버리지를 10배에서 8배로 축소시키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경우에 특히 비카드사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직후에 이제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태를 이제 보건대 기존의 이제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범 기준이 이제 모호했었던 부분을 이제 재정해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제로 그 이제 비카드사의 레버리지가 사실 지금 10배로 돼 있는 거를 8배로 축소시켜서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이제 결국에 회사에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 자산 유동화 증권 ABS를 발행을 함으로써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비카드사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이제 부실이 결국에는 다른 금융회사들로 그러니까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 계기로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보도 자료가 금융위 금감원 보도 자료가 특별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법무법인 세종의 그 뉴스레터 중에서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매우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잠시 인용을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세종에서 이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새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 요즘 참 중요한 이제 핫한 이슈이죠. 근데 뭐 길게 써 있지만은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게, 그러니까 현행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가 있고 또 배당 소득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소득세가 금융 상품 관련된 소득세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종합 과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새로 생기는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라는 것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면서 기존의 양도소득세였던 부분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비과세였던 부분들도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제 포함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위에서 보신 대로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와 이제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과세 대상이지만 그것과 이제 별개로 여기서 선을 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과세 이거를 따로 이제 산정하게 되는 이제 분류과세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게 이제 우선 특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소득 이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따로 떼가지고 이제 분류과세를 함에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요게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하여서,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어떤 금융상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손실을 봤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을 통산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 과세 표준을 정하겠다라는 이제 산정 방법을 이제 명시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에 그 단기에 그 통산한 내용이 만약에 투자 결성금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됐다 했을 때는 그 손실 부분만큼을 그 이제 5년 동안에는 다음 차수로 이제 2월을 해서 이제 적용해 주겠다. 즉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손실이 있었고 내년에 2천만 원 그 이익이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원 손실이 이제 2월 됨으로써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되면 그 내년도는 사실은 1,000만 원의 이익만 발생된 걸로 이제 과세 표준이 잡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런 이제 2월 제도를 이제 신설했다는 부분이 이제 특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금융투자 소득 그러면 이제 소득세는 그러면 내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금융투자 소득세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반기별로 금융투자 회사가 이거를 이제 원천 징수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세율로 이제 22%로 계산해 가지고 원천 징수한 세액을 이제 국세청이 납부를 하게 되고, 이제 매년 5월 달에 그걸 이제 신고함으로써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이 원천 징수를 먼저 이제 당한 이후에 이게 실제로 내가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된다라든지, 결국에 매년 5월마다 이제 신고할 의무가 이제 새로 생기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옆에 있는 제가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인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을 화면을 멈추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에는 이제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와 그 주요 이슈 부분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올해 이번 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이제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2월 셋째 주 차에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